인사드리겠습니다. 법사위가 조금 남았는데 제가 시간 늦을까 봐 얼른 왔는데 와,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리네요. 정말 먼 길 이렇게 더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듣다 보니까 반가운 분들 되게 많고 광철이 오랜만이야. 근데 뭐 저희 식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수의사님들하고 우리 청와대 행정관들 빼면은 몇 분이나 오셨을까 걱정되는데, 사실은 광진에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그 전에 우리 고민정 의원이 이런 똑같은 어떤 당원교육 시간에 강연 부탁을 해가지고 두 번인가 왔었고, 오늘은 이제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박성호 위원장께서 조금 자제를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하여튼 광진 개혁 포럼이 정말로 우리 광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간단히 제가 30분만 강연을 하려고 하셔서 지금 7시 10분이니까 7시 40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저기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하는 게 많은데 되게 똑같은 얘기니까 뭐 유튜브로 보셨을 수도 있고 딴 데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게 제 명함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요. 쉽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그 후원회장님 중에 한 분이 심효선 선생이라고 건축가이신데, 또 한 분은 유홍준 선생님이고, 그 심효상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토부장, 전직 국토부 장관님만 아신다고 그러고 유홍준 선생 아십니까? 네. 유홍준 선생님 유명하더라고요. 보면 심효선 선생님이 건축가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강고등학교 동기시고 지금 평양 사저 설계하신 분, 동화마을 묘역도 송 선생님 설계하셨고요. 근데 제가 변호사 할 때도 이렇게 손글씨로 이목상 선생님한테 이름 문자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직업이 바뀌니까 내가 하나 써주겠다 그러면서 이틀을 고민하셔가지고 이거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름만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원래 글씨체가 이렇지 않은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갖고 아니 이 글씨가 무엇은 있는데 명함에다 넣어놓으니까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틀을 고민하셨다면서. 그랬더니 너는 위도 아래도 없이 쑤시고 다니는 놈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랬다고. 제가 평소에 좀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런 거는 유머를 안 쳐주시는군요. 다 인정하시나요? 시간이 나면 좀 반응도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중간에 여쭤볼 때도 있을 텐데 제대로 답변 안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항상 한동훈이냐고 물어보거든요. 있는 말을 제대로 답을 안 하죠. 요즘 제가 여기 보시면 저 방송문화진흥에 이사를 했다고 써놨는데 넘겨주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혹시? 요즘 현안하고 관련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12년부터 6년 동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라는 걸 했는데, 이게 박문진 이사인데, 저기 KBS가 한글 이름으로 뭔지 아세요? 정식 명칭이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잖아요. 주택공사, 토지공사, 공사랑 공기업이잖아요. MBC는 뭡니까? MBC는 MBC 이름이 뭐냐고요? 너무 많이 나가셔가지고 한글 이름이니까 문화방송이지 않습니까? 문화방송. 이거는 문화방송은 법적으로 그 형태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법적인 조직이 사단법인인지 무슨 재단법인인지 주식회사인지 공기업인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공공기관인지 정부조직인지 뭐예요? 문화방송은. 한국방송공사는 공사니까 공기업인 것 같잖아요. 문화방송은 뭐냐고. 뭐길래 이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외로 잘 모르세요. 옛날에
그 MBC에서 저기 뭐 가수왕 같은 거 시상식하고 이럴 때 보면 차인태 선생이 저기 아나운서하고 이럴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의 아나운서 차인태입니다 이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연식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 자랑이 아닙니다. 문화방송 경향신문 갈라진 지가 언젠데 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거든요. 그럼 주식회사면은 주주가 있잖아요. 주식회사에는. 그럼 문화방송의 주식의 30%를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고요. 70%를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법적으로는 문화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이고요. 방문진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진에도 이사가 있고 KBS에도 이사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KBS 이사는 KBS 사장만 뽑습니다. KBS 이사는. 총 11명인데 그냥 법에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대 4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방통위원장 어거지로 쫓아내고 지금 뭐 이동관 씨를 이동관이라는 분을 임명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온갖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동관 선생은 엊그저께 청문회 할 때 보시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의. 그래서 이제 드디어 KBS는 뭐 숫자를 6대5로 역전시켰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박문진 이사장도 지금 최근에 해임했다. 박문진은 총 9명인데 6대3입니다. KBS는 7대4, 6대3 이렇게 되는데 박문진은 사장만 뽑는 게 아니라 거기 임원들, 그다음 지방사 임원들 이게 다 인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대주주니까. 근데 정수장학회는 왜 30%를 갖고 있을까요? MBC. 정수장학회가 뭔지는 아시죠? 그거 아시는 것도 연식이 오래되셔야지 아시는 거예요. 정은 뭐의 정입니까? 박정희의 정, 수는 유경수의 수. 오늘 이 두 분이 좀 등장을 하실 텐데요. 왜 정수장학회가 왜 MBC하고 박정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MBC는 지방 MBC들이 다 별도의 주식회사거든요. 그거 맨 처음에 MBC로, 그러니까 문화방송이 처음 생긴 데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입니다. 부산 MBC가 맨 처음에 생겼고요. 부산 MBC를 만든 사람이 김지태 씨라는 분이고, 김지태 씨가 만든 장학회가 부일장학회고, 그거를 뺏은 사람이 박정희고, 부일장학회는 5.16 장학회가 됐다가 정수장학회가 되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MBC가 원래 박정희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총 맞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두기가 이상하잖아요. 그 전두환 때 무슨 부정축제 환수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참 동안을 70%의 주식을 뺏어가지고 그게 KBS 거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혹시? MBC가 KBS의 자회사였다. MBC의 대주주가 KBS였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방송국의 대주주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87년 6월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그 KBS가 갖고 있는 70% 주식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계속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온갖 무리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2012년부터 그때 MB 때죠. 박문진 이사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노골적인 소망이 뭐냐면 KBS2하고 MBC를 팔아먹는 겁니다.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거 뭐만 하면은 민영화하려고 계속 인천공항도 팔아먹으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걸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단순히 언론을 장악해놨다가 나중에 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전에 뭐 김재철이나 무슨 저 고대영이나 이런 사람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아예 민간에 해가지고 재벌걸로, 정경련 걸로 만들거나 조선일보 걸로 만들거나, 이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도 요새 터지는 일이 많으니까 뭘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는 시민하기도 진짜 힘든 상황이 됐는데, 깨어있는 시민하기도 힘들지만 야당 의원하기도 진짜 힘든
나라가 됐어요. 이제 엊그저께 저희 의원총회에서 원내 수석부대표가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국정조사안의 청문회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사건이 뭐가 있나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하도 많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11개예요. 들어보십시오. 저기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내일인가 지금 방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오염수 방류에 관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지금 일정의 협의를 거부해가지고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국정조사 이게 제출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평 아시죠? 양평 하면은 옛날에는 무슨 저기 전원주택지라고 유명하고 뭐 카페 많다고 그러고 뭐 불륜 여행지로 유명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고속도로 때문에 양평, 그 다음에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그 다음에 잼버리 대회, 그 다음에 이번에 벌어진 그 택도 안 되는 지측근들 사면, 그 다음에 요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다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후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수사준칙 만들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되돌리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LH의 철근 누락 뭐 이거 관련된 거.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얘네들 수법이 뭘 하고 나서 뭐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일을 터뜨려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가고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무뎌져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막 뭔 일 터지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체념 상태. 체념 플러스 막 그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쩌다가 지금 이게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나 하는.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거를 우리 유시민 선배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게 최근에 침팬지 얘기하신 거하고 그 앞에 코끼리 얘기하신 거하고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기억하십니까? 침팬지 얘기는 서열로 제일 우두머리가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내가 1번 먹었어 이걸 가지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반론이 있죠. 침팬지 사회에서 서열은 그게 수컷이 1등이지 암컷이 1등이지 않습니다. 뭔가 유시민 선배가 그 부분은 조금. 그 다음에 코끼리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시민 장관님이 독일 유학하신 분이잖아요. 독일에서 도자기를 굉장히 거기 또 마이센 도자기라는 게 세계적으로 제일 독일 사람들이 자랑하는 비싼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를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을 때 그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면 코끼리는 그거의 예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뭐 미학적 의미,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답답하니까 몸을 움직이는 건데 그냥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 귀한 도자기들 다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여러 번 말씀했는데 가는 데마다 여쭤보면 웃으시더라고. 거기에 베스트 댓글이 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한 베스트 댓글이 올라왔는데 야 이거 뭐 한마디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 막 분하고 화가 나시니까 저런 거를 저렇게 검찰총장을 시켜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원망하고 미워하시는 분도 꽤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정말 가깝게 지내고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저게 이직이더라.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거를 제가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여튼 민주주의가 만든 선거 절차에 의해서 어쨌거나 저 사람 대통령 뽑혔는데 이거를 그러면 나라를 지금 제대로 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이번 찍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땅파고 묻어가지고 제거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수준이 확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아, 묻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되게는 이렇게 묻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막 혼잣말로 그럼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데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닌 바에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게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이 의미가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거든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근데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독재라고 가르치지 않았죠. 아까 그거 뭐 문화방송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 다 기억하시고 연식 오래되신 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반대말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공산주의라고 배우셨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공산주의의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인 것처럼 하려면 반대말도 거짓말로 가리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죠. 그죠? 공산주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북한이 공산주의니까 나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호도했죠. 그 지금 사람들은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법치주의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무법천지인 것 같습니다. 법이 있어야지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뭐 신분과의 막론하고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 인자 인치. 근데 그 의미를 왜 또 속이느냐?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무법천지의 반대말이면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요소라고 하는 그 요소의 법치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한번 또 떠올려보세요. 10계명도 법이죠. 그거 지켜라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 무법천지의 반대말로.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법이 있었죠. 고조선에도 8조 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이 있어갖고 뭐 세계가 전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함무라비 시대나 고조선이나 저기 옛날 유대 왕국이나 다 법치주의 국가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틀러가 선거로 정권을, 히틀러는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로 정권을 잡았죠. 선거로 정권을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학살하고 뭐 끌고 가고 이런 거 다 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권력자가 하고 싶은 거를 법에 정하고 국민들한테 하라고 요구하는 게, 강요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에서 법치의 반대말은 히틀러처럼 지가 하고 싶은 걸 법에 적는 인치가 아니고 시민들이 권력자에게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법에 정해놓은 게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법치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기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그러면은 시행령을 만들어가요. 하위 법령으로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뭐 간호법처럼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양곡관리법처럼 통과시키면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치주의를 감히 얘기하고 있다.